대한민국 현대사의 많은 인물들은 그 평가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그러니 부디 다양한 자료를 접하고 공부하여 자신만의 역사적 가치관을 형성하길 바랍니다. 아침이라서 못생긴 것 같은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테쌤입니다. 오늘은 2021년 10월 16일이고요 광주를 갔다 오려고 합니다. 당일치기로 광주로 갔다 오기로 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라고 들어봤죠? 광주 시민들이 독재 정치에 맞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그 현장을 저와 함께 가볼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무려 18년 동안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박정희. 박정희는 대한민국의 5대, 6대, 7대, 8대, 9대 대통령이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헌법을 바꿔가면서 독재 정치를 했고 시민들은 이에 맞서서 민주화운동을 펼쳤죠. 그러던 와중에 박정희가 암살을 당합니다. 많은 국민들은 드디어 독재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차 있었죠. 하지만 그 기대는 얼마 안 가서 무너졌습니다.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신군부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전두환은 박정희가 그랬던 것처럼 군대를 이끌고 서울을 점령했고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전국의 대학생들은 이에 맞서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펼쳤지만 신군부는 재빠르게 시위 주동자들을 체포하여 시위의 확산을 저지합니다. 전국적으로 시위 열기는 가라앉고 자연스럽게 시위대는 붕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광주는 오히려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1980년 5월 18일 오전 10시에 전남대학교 학생들 300명이 여기 정문 앞에 모였습니다. 정부에서 학생들이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해 휴교령을 내렸지만 학생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죠. 당시 광주에는 전쟁과 같은 비상사태에 동원되는 이른바 계엄군이 투입된 상태였어요. 학생들은 계엄군은 물러나라, 휴교령을 철폐하라 외치면서 시위를 했지만 계엄군은 학생들에게 곤봉을 사정없이 휘두르며 무자비한 폭행을 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문에 와보면 5.18 민주화운동 최초 발원지 하고 적혀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사적 1호라고 하고 있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전남대학교가 5.18의 시작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광주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운동의 시작은 학생들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남대학교 안으로 들어가면 5.18을 기념하기 위해서 인권의 길, 정의의 길, 학생들이 계엄군에 맞서 지키고자 했던 가치들이 길 이름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광주의 민주 정신이 피어오름을 상징하는 꽃봉오리 예술품도 전시되어 있었고요. 산책길을 천천히 오래 거닐어 보고 싶었지만 당일치기 여행인지라 아쉬움을 남기고 다음 코스로 이동했습니다. 대학생들은 계엄군의 무자비한 진압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광주 시내로 향하게 됩니다. 시위가 격해질수록 계엄군의 진압은 심해졌고 결국 5월 19일에 사망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저번에 서대문 형무소 때도 그렇더니 밖에 나오기만 하면은 날씨가 안 좋고 비가 오네요. 오후 12시쯤에 예전 전남도청이 위치하던 문화전당역에 도착했습니다. 구 전남도청 일대는 5.18 민주화운동의 구심점이 되었던 핵심 지역인 만큼 둘러볼 곳이 많습니다. 먼저 높은 곳에서 전체 모습을 내려다보기 위해 전일 빌딩으로 향했습니다.
구 전남도청 맞은편에 있는 높은 건물인 만큼 구 전남도청과 그 일대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도청 앞에는 분수대가 보이고 5.18의 역사를 모두 지켜본 시계탑도 함께 서 있습니다. 광장으로 내려와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전남도청 앞 분수대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모여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분수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장소 중 하나입니다. 분수대 맞은편으로는 금남로가 보입니다. 계엄군의 비정상적인 진압에 화가 난 광주 시민들은 여기 전남도청 일대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기 시작합니다. 5월 20일 버스 기사들과 택시 기사들은 200대의 차량을 끌고 와서 금남로 거리를 꽉 채웁니다. 수많은 자동차들이 라이트를 켜고 경적을 울리면서 마치 자동차가 사람인 것처럼 금남로 거리를 천천히 행진하였습니다.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던 시민들은 차량 시위에 힘을 얻어 모두들 금남로로 모여듭니다. 한편 전두환 정부는 광주에 대한 왜곡된 기사를 내보냅니다. 광주에서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폭도들을 진압 중이다. 전남 매일신문 기자들은 어떻게든 진실을 알리고자 했지만 정부의 언론 검열 때문에 그러지 못했고 결국 단체로 사직서를 써버립니다. 금남로를 따라 걷다 보면 5.18의 소중한 유산들을 모아놓은 한 장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로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 내부에는 5.18과 관련된 다양한 기록물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이 칼라 사진은 5월 21일 당시에 금남로를 찍은 것입니다. 이들은 곧 자신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도 못하고 있었죠. 5월 21일 오전 11시 전남도청 앞에는 10만 명의 시민이 모였습니다. 시민들과 계엄군은 5-6m 거리에서 대치 중이었습니다. 당시 5월 21일은 석가탄신일이어서 쉬는 날이었고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민 대표와 계엄군은 협상을 진행했지만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았고 어느덧 시간은 흘러 오후 1시 스피커를 통해 애국가가 울려 퍼지기 시작하더니 수백 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을 지켜야 할 군인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향해 집단 발포를 한 것입니다. 총소리가 막 나더라고. 근데 나는 저 뭐야 가로수가 막 그냥 그래서 가로수에다 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먹게 내 앞에서 한 7, 8명이 쓰러져보더라고. 자빠져. 그래서 나도 겁이 나니까 뒤돌아서니까 나도 자빠져 버렸지. 그래서 무릎 위에 총을 내가 맞으면 50명의 시민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간 중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것도 실수가 아닌 조준사격이었습니다. 이제 시민들은 더 이상 바보같이 당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눈앞에서 자신의 부모님, 친구, 형제, 자매가 죽어가는 것을 본 광주 시민들은 스스로를 지켜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예비군 탄약고에서 무기를 챙겨 시민군을 구성해 맞서 싸우게 됩니다. 그들은 왜 총을 들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에 대한 대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너무나도 무자비한 만행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만 없어서 너도 나도 총을 들고 나섰던 것입니다. 시민군에 의해서 계엄군은 잠시 후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7일 동안 광주는 시민들에 의한 자치제가 실시되죠. 시민군은 순찰을 돌며 시민보호와 질서 유지에 앞장섰습니다. 피를 많이 흘린 사람들을 돕기 위해 병원에서는 헌혈을 위한 줄이 끊이지 않았고 여성들은 주먹밥을 만들어 시민군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단 한 건의 약탈, 강도가 없었으며 광주 사람은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서로를 희생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의식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5월 27일 새벽 4시 만반의 준비를 해온 계엄군이 전남도청을 습격합니다. 시민군은 진압되었으며 그렇게 5.18 민주화운동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5.18) 의 희생자들은 여기 있는 상무관으로 옮겨졌습니다. 내부는 굳게 잠겨 있어서 안을 볼 수 없었지만 역사는 그 안에서 어떤 슬픔들이 있었는지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살려야지. 내가 너를 묻다니 뭐니. 네가 나 뭐니.
마지막으로 간 곳은 국립 5.18 민주묘지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의 많은 희생자들이 여기에 잠들어 계십니다. 들어가자마자 눈앞에 보였던 건 5월 19일 최초 사망자인 김경철 씨와 김한부 씨의 묘였습니다. 근처에 있는 망월 공원묘지 입구에는 영화 택시 운전사에서도 나왔던 독일 사진기자 위르겐 힌츠페터를 추모하는 돌탑이 있습니다. 광주에 묻히고 싶다던 그의 말을 받들어 이 돌탑에는 그의 머리카락과 손톱 일부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사망 165명, 행방불명 77명, 부상 3,883명, 구속자 1,476명, 총 피해자 5,100명. 실제로 훨씬 더 많은 사망자가 있었을 거라고 추측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물론 사망자 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1명이든 1,000명이든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국민을 정부가 학살했다는 그 끔찍한 사실 자체겠죠. 5.18 민주화 운동은 비록 이렇게 막을 내렸지만 이후 많은 시민들이 5.18의 감명을 받고 민주주의를 되찾고자 투쟁합니다. 그리고 1987년 그 투쟁에서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1987년에 있었던 6월 민주항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